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그 말을 날카롭게 내뱉으면서 당신 모르게 당신 이름으로 매달 돈을 모으고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그 후 발견된 며느리 명의의 비밀 통장에 관한 실화입니다. 이 통장에는 수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 통장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했던 걸까요? 2010년대 중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주인공 박선숙은 당시 70대 초반의 전형적인 엄격한 어머니였습니다. 남이 알면 우리 집안이 욕먹는다. 내 몸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마. 돈만 모으면 뭐하냐? 사람이 된 도리가 없는데. 지수는 이 말들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들었습니다. 지수야, 너 또 월급 들었어? 언제는 시댁차비 좀 도와주고 언제는 엄마 병원비 좀 대주니? 항상 자기 몸만 편하려고 하네. 어머니, 저도 저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축을 뭐 하려고 그래? 돈 좀 생기면 마음도 편해지는 법이거든. 남을 도와주고 나눠주는 게 사람의 도리야. 넌 그것도 모르냐? 아이러니하게도 박선숙 여사는 사실 바깥 세상에서는 인심 좋은 할머니로 유명했습니다. 아이고, 선숙이 형수가 또 이렇게 챙겨주셨어. 정말 마음씨 착하시네요. 맞아, 이 아파트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셔. 그런데 집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너 뭐 했어? 손님들 오시는데 집 이 모양이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은 안 했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숙이 형수가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모질까? 지수는 그 오해 속에서 더욱 외로워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인심 좋은 어머니를 따르지 못하는 박복한 며느리로만 보였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박선숙의 남편 김한철 씨입니다. 당시 70대 중반의 전직 공무원이었던 그는 아내의 이런 모습에 대해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그의 오랜 신조 때문이었죠. 하지만 김한철 씨는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박선숙이 하고 있던 비밀의 행동 말입니다. 2015년 어느 날입니다. 김한철 씨는 아내가 밤 11시가 넘어서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은행에 잠깐 다녀올게. 밤 11시에 은행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행이라면 비자금,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 하지만 김한철 씨는 저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수는 이 모든 나날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강사로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자신의 통장에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남편과의 합의 위에 월 80만 원씩 혹은 120만 원씩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날 날이 올 거야. 그것이 지수의 정신적 버팀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릴 때마다 그 통장 안의 숫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 생기면 나는 자유로울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번 그 통장을 질책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넌 그것도 모르냐? 이 말이 지수의 마음에 얼마나 깊숙이 박혔는지 지금까지도 지수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2019년 초봄입니다. 사건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박선숙이 자주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지수를 자신의 친정엄마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엄마,
밥 뭐해? 병원 검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치매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자신을 구박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하루 종일 지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지수 어디 있어, 지수. 밤낮 없이 울고 겁내고 의존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했습니다. 간병, 돌봄, 약 먹이기, 목욕시키기, 변을 치우기. 증오와 연민 사이에서 지수는 갈등했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무의미한 건 아닐까? 정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걸까?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초겨울입니다. 박선숙 여사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이제 죽음이 코앞이었습니다. 김완철 씨는 평상심을 잃었습니다. 재산 정리, 간병 비용, 장례 준비. 그 모든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및 낡은 옷들과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낡은 장롱의 깊숙한 곳. 종이가 변색되고 모서리가 말려있는 사진 한 장. 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꺼내자 낡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 명칭 오은혜. 예금 종류 정기적금. 예금 주인 유지수. 계약 시작일 2008년 3월 15일. 그리고 통장을 펼쳤을 때 김완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의 마지막 잔액은 누적 저축액 4,500만 원. 매달 규칙적으로 절대 건너뛰지 않고 입금된 금액들. 모든 거래 내역에는 동일한 출금자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숙 본인, 아내가 며느리 명의로 몇십 년을 저축해왔던 것입니다. 지난 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선숙 여사가 며느리 지수 명의로 4,500만 원을 저축해놨다는 사실.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까대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돈을 모았을까? 그 질문의 답이 이제 밝혀집니다. 김완철 씨가 그 비밀 통장을 들고 지수를 찾아갔을 때 벌어진 일들을 말입니다. 김완철 씨는 그 통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아내에게서 직접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매로 인해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박선숙에게 묻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완철 씨는 지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벌어진 대화는 아버지, 밤이 되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어머니는 지금도 자고 있어. 그런데 난 너한테 뭔가를 보여줘야겠어. 우리 엄마가 이걸 두고 간 것 같아.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 이게 뭐예요? 김완철 씨가 지수의 손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통장을 받아들고 펼쳤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통장의 주인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너 보여, 엄마가. 우리 엄마가 2008년부터 계속 넣은 거야. 2008년. 그게 제 결혼식 다음 해예요. 그래. 너랑 내 아들이 결혼한 그 다음 해부터야. 어머니는, 김완철 씨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너랑 우리 아들이 결혼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그런데 어제 종로에서 만났을 때. 만났다고요? 내 옛날 상사분이 있었어. 그분이 아들 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했어. 근데 김 선생, 너 며느리분 착하시더라. 며느리가 저희 병원 강사로 있었는데 정말 학생들 챙기는 거 진심이었어. 그렇게 말했어. 그때 엄마가 가던 길을 멈췄어. 그리고 그 말을 집에서 자꾸 중얼거렸어. 지수가 그렇게까지 착하냐고 자꾸 그 말을 했어. 그때부터 엄마는 뭔가를 결심한 것 같아. 박선숙 여사는 그날부터 월급 받는 날마다 은행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며느리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처음엔 월 50만 원, 나중엔 월 8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엔 월 100만 원씩.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엄마가 난 말했어. 하루는 술 마시면서 자기는 하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고. 죄책감. 이요. 너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 그리고 넌 늘 웃으면서 받아줬어. 너는 거기에 대해 뭘 했나고 물었어. 그게 자기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그걸 우리 엄마가 비로소 느낀 거야. 박선숙 여사는 지수에게 직접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시어머니로서의 입장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런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몰래 오직 남편만 알고 있도록 며느리의 통장에 입금을 거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엄마가 자기 돈을 모두 써버렸어. 사회 활동도 많이 줄였어. 오직 너를 위해서. 매달 월급이 나면 먼저 네 계좌로 들어가는 거야. 어머니가? 그리고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었대. 엄마가 날 불러서 속닥거렸어. 지수는 절대 이 돈을 알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죽고 난 뒤에만 봐야 한다고. 지수가 이 돈 때문에 내 태도를 바꿔서 대하면 안 된다고.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말들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남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사람이 된 도리다.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남겨주려던 진심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가 날 불러서 속닥거렸어. 지수, 우리 엄마가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다만 그 방법이 투박했을 뿐이야. 그 이후 지수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볼 때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민과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진 시어머니를 간호할 때 지수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박선숙 여사는 3주 뒤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습니다. 장례식에서 교회 목사는 말했습니다. 박선숙 여사는 세상을 떠나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무언의 선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지수는 그 4,500만 원의 통장을 펼쳐보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이 돈으로 나한테 뭘 원했던 걸까? 통장에는 답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지수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이라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였다는 것을.
지금 지수는 그 돈의 일부로 병들고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매번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으시겠죠? 이제 지수는 시어머니가 평생 강조하던 말의 의미를 압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은 결코 지수에게 당신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스스로 그 말을 실천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몰래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분을 상처 줬던 것 같아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게를 아세요? 한 번의 호명이, 한 번의 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또 얼마나 큰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지. 박선숙 여사처럼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같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만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꼭 돈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선숙 여사처럼 몰래 통장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 행동으로, 진심으로 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 말들을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박선숙 여사 같은 누군가가 있을 거니까요. 이상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